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써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살만하지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달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의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28살 때 남편과 소박하게 결혼했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애를 했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상냥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돌변하셨죠. 딸 같은 며느리라며 결혼식 날 안아주시더니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저는 그 집안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게 3년 정도 합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살림을 배워야 한다면서요. 솔직히 결혼해서 시댁에서 합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괜히 시어머니와 기싸움하기 싫어서 흔쾌히 합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산 아들 내보내는 게 딱 봐도 아쉬워 보여서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본심을 모른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1등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허리가 아파 살림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와서 얼마나 다행이니. 편하게 시집살이 할 생각으로 왔으면 착각이야. 이제 네가 살림 다 해야 돼. 요리는 물론이고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야지, 그치? 그리고 너 이참에 회사도 관둬. 회사는 왜요? 왜긴 왜야. 임신 준비해야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분가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쭉 살면 되겠더라. 어차피 너 임신 준비하느라 직장 관두면 어차피 벌어들일 돈도 없지 않니. 그냥 여기 살면서 알뜰하게 지내. 막무가내로 퇴사를 요구하시던 시어머니는 그새 말을 바꿔 평생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3년을 약속했던 합가는 어느새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이라는 회사 내에서 무기한으로 일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어요. 사실 시댁에 있으면 제 생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지도 못했고 잠을 5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어요. 저의 생활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의 자유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하루 일과는 4시부터 시작됐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시아버지가 5시에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렸고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차렸던 밥을 다시 정리하고 설거지를 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의 밥을 새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쯤 감긴 눈으로 밖에 나가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나면 아침이 흘러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차라리 앉아서 일할 수가 있었는데 시댁에 있으면 늘 서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만두를 빚으라고 하셨고 어느 날은 떡을 직접 찌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레시피를 훔쳐 요리를 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요리 실력이 참 많이 좋아졌네요. 차라리 묵묵히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었어요.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거 하나를 못하니? 네 또래 애들은 다 할 줄 아는 걸 왜 너만 못하냔 말이야. 에이, 이런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미 넌 쫓겨났어. 죄송합니다. 죄송해? 그게 죄송한 태도야? 네 엄마는 어떻게 딸을 이렇게 교육시켰나 몰라. 기가 막혀서 정말.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고분고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세뇌가 됐나 봐요. 게다가
그렇게 구박받는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고 옛날 분이시니까 그렇다 쳐도 제 남편마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구박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죠. 제가 하소연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죠. 네가 참아. 우리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설마 그런 뜻으로 말했겠어?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니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더 기세등등해서 저를 구박하고 괴롭히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따질 건 따지고 대들 건 대들었어야 했는데 그저 내내 거리기만 하는 바보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게 제 탓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나만 잘하면 모두가 평화로울 테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저는 늘 가족들이 먹고 남긴 밥에 나물을 넣어 비벼서 서서 먹곤 했습니다. 저에게 앉아서 밥 먹을 시간 따위는 주지 않으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그 집안에서 식모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서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김장날 가족들은 놀러가고 저 혼자 백포기를 담궜을 땐 정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이러다가 나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 여보, 좀만 참아주면 안 돼? 어차피 우리 임신하고 애 낳으면 엄마가 봐주셔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참아줄 수 없어? 내 얼굴 좀 봐. 얼마나 푸석푸석해졌어. 얼마나 야위었냐고. 알아. 나도 당신 볼 때마다 속상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분가하자.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분가 하나만 지켜주면 돼. 우리 돈 없잖아.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 왜 없어?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 뭐 원하는 대로 턱턱 주는 줄 알아? 당신 회사도 관뒀잖아. 우리 부부 사이에 돈 모을 틈이 있긴 했어? 내가 관둔 건 어머님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좀만 버텨보자는 거야. 내가 다른 거 안 바랄게. 그저 약속한 3년만 지나면 꼭 분가하도록 해줄게. 어? 당신은 어머님 편이지? 아니지.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제 편이라고 말하던 남편은 저를 신경 써주는 척 하더니 결국 저를 다시 방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운했는데 시간이 흐르니 그냥 무덤덤해졌어요. 원래 저런 인간이려니 하며 기대를 저버렸죠. 원래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임신 얘기는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신혼 3개월 차에는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왜 임신이 안 돼? 모르겠어요. 분명 네 몸에 이상이 있을 거야. 얼른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직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누구는 신혼여행 가서 임신해 온단다. 너는 대체 임신도 안 하고 뭐하니? 내가 많은 걸 바래?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기다린다. 이번 연도까지 임신 못하면 네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로 간주할 거다. 다른 걸 못하면 임신이라도 잘해야지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누구보다 임신을 원하는 건 저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란 말이야.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마치 과제를 해치우듯 임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정말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임신이 어디 쉽나요?
저는 매달 임신을 실패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깊숙한 곳까지 관여를 하셨어요. 내가 침실에 직접 가리? 아니요.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어미가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한다는 애들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그렇지. 너 말고 다른 애가 며느리로 왔으면 이미 손자를 안겨줬을 텐데. 너를 받아준 내 잘못이지. 어머님, 제가 미우시죠? 그럼 밉지. 너라면 안 믿겠니?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도움도 안 되고 말이야. 저도 노력한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네가 뭐가 힘들어? 집에서 놀고 먹고 있으면서 힘든 건 우리 아들이지.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구박받을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시어미한테 대들어? 나는 뭐 서운한 거 없는 줄 알아? 애초에 너를 허락한 게 아니었는데 지나온 세월에 탓할 수도 없고. 아이고, 내 신세야. 시어머니에게 처음 대든 날, 시어머니는 제가 괘씸하다는 듯 흘겨보시더니 그 이후로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게 더 저한테는 편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날이었어요. 느낌이 좀 다르길래 집에 쌓아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 하나를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글쎄 2줄인 거예요. 항상 한 줄만 선명하게 나왔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2줄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흥분을 했나 봐요. 바로 밖으로 달려가 어머님께 외쳤죠. 어머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와 그게 정말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2줄이잖아요. 그쵸? 세상에, 진짜네. 병원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자꾸나. 시어머니와 저는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온갖 미신들을 저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 못 낳으면 내가 너 내쫓을 거야. 네? 이건 진심인 거 알지? 내가 얼마나 손자를 바라고 또 바랬는데 딸 낳아봐야 하나도 소용없어. 내가 아들 둘 키워보니 남는 건 아들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아들 둘 낳아야 한다. 알겠지?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엄마의 능력에 따라 달렸어. 네가 간절히 원하면 얻게 되어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 지 어미 품에 있다가 나오는 건데 그럼 네가 잘해야지. 하여간 멍청해가지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손자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에게 강요를 하시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약을 몇 상자씩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낳는 한약이라나 뭐라나. 먹으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먹었죠. 심지어 입덧을 하는 시기에도 저 한약을 먹였어요. 정말 몇 번을 토악질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죠. 그때마다 이 비싼 걸 다 버린다면서 저를 구박하셨죠. 시어머니도 저희 남편이랑 도련님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전혀 제 고통에 공감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때는 시어머니의 지속된 괴롭힘과 가스라이팅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도 제 앞에서 아들 타령을 하니 저도 모르게 혹시 내가 딸을 낳으면 어쩌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진짜 쫓겨나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유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건강한 아이를 원했던 저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라 집에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집에 가서도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뭔 일인데 울고 있어? 어머님, 그게요. 얼른 말해. 우리 손주한테 영향이 있는 거야? 유산기가 있대요. 뭐라고? 병원에서? 네. 너는 대체 애가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뱃속의 아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라? 병원은 어떻게 간 거야? 방바닥 닦다가 혼절해서 누워있다가 정신 차리고 병원 갔어요. 유난이다, 참. 다른 며느리들은 살림하면서 잘 만났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어미라는 애가 어떻게 네 몸 하나 간수를 못하냐고? 병원에서는 제 탓이 아니라고 했어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겠지. 거기다 대고 산모 탓이라고 하겠니? 저도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 우리 손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어머님도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일 속상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제일 힘들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해도 너무하시니까요. 왜 툭하면 제 탓을 하세요? 따지고 보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느라 몸이 쉴 새가 없는데 그런 뱃속의 아기가 잘 자라날 틈이 있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기 태명을 튼튼이로 지었겠어요.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딴 집 며느리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애 잘만 낳는다더라. 그 며느리 대체 어디 있는데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도 한번 만나고 싶네요. 너 진짜 시어미한테 이럴 거야? 저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저한테 그만 좀 재촉하세요. 힘들어 죽겠으니까요. 나한테 소리를 질러? 야, 너 그렇게 배웠니? 그렇게 배웠으면요. 저 쫓아내기라도 하시게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기집애가.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하셨고 바로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 시어머니의 손을 막더라고요.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얘가 자꾸 나한테 대들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신한 애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리고 너 엄마 앞에서 마누라 편 드는 거니? 나 여태껏 참았어. 그래도 엄마가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며느리를 그냥 종처럼 생각하네? 그래. 그럼 여자가 시집 오면 종이지 그럼 뭐니? 나도 그렇게 살았어. 네 할머니한테 식모 취급받으면서 살았어. 지금이랑 그때랑 같아. 아무튼 이 사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 남편은 웬일로 저를 보호해줬어요. 솔직히 이 집 살면서 제 편 들어주는 건 처음이라서 놀랄 정도였죠. 그리고 저를 끌고 방에 가더라고요. 제가 울기만 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유산기가 있다고? 여보, 나 이대로 살면 진짜로 유산할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나 어머님이랑 따로 살고 싶어. 지금도 미칠 것 같아.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여태껏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야. 하지만 나 당신이랑 우리 아기 놓치고 싶지 않아.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잘해? 지금까지 당신이 나 내버려둔 거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우리 아기 때문에 참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일단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
어떻게 하게? 분가한다는 말 꺼내자마자 우리한테 욕부터 하실 게 뻔한데.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나만 믿어. 남편은 그 후로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유산했어. 뭐라고?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안 그래도 몸고생 했으니까 오늘은 좀 내버려둬. 누구 맘대로 유산을 해? 어?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었대. 우리 잘못이 아니라잖아. 감히 유산을 했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역정을 내셨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걸 바랐어. 다른 거 하나 필요 없고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죄송합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집안이 좋길 해, 능력이 좋길 해.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길 해. 임신까지 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할 말이 없어. 내가 볼 땐 우리 집에 네가 들어온 이후부터 폭삭 망했어. 결혼 전에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유산까지 해? 쓸모없는 년들.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말했지. 우리 손주 잘못되면 너 내쫓을 거라고.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우리 곁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등을 밀어내시면서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엄동설안에 내쫓기는 바람에 저는 슬리퍼만 신고 겉옷을 입지도 않은 채 덜덜 떨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게 된 게 그저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잠바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여보, 추웠지?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어머님과 헤어질 수 있었잖아. 이제 당신은 처가에 가서 몸조리해. 나는 양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짐 챙겨줄게.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나? 이젠 나만 믿어. 우리 아기는 지켜야 하잖아. 나는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위해서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이젠 나도 아빠니까. 여태껏 결혼 생활 중에 당신이 제일 든든한 날이었어. 앞으로 더 든든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실 저는 유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울고 불며 어머님과 같이 살면 유산할 것 같고 당신과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그제야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유산을 했다고 하면 분명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테고 내쫓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저도 강수를 뒀습니다. 그냥 내쫓기고 편하게 몸조리하다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기로 남편과 약속했습니다. 저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일단 제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지켜야 하잖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저는 친정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사실 이때 친정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얘기해봤자 양가 집안 감정만 상하고 불만 일어날 게 불모듯 뻔했기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었죠. 그리고 일단 남편이 이제는 철저하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굳이 친정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고요. 제가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친정에만 있자 엄마는 저에게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사돈이 서운해 안 해? 괜찮아. 내가 있고 싶으면 있는 거지. 그래도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리고 온 거야. 엄마는 괜히 걱정 안 해도 돼.
혹시 시어머니랑 싸운 거야? 아니면 이서방이 너한테 못되게 구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얼마 전에도 내 남편 여기 와서 저녁 먹었잖아. 그냥 출산 전까지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정말 아무 일 없어. 그 후로 부모님은 임신한 저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딸이 왔다고 반가워하셨죠.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청소, 빨래, 그리고 요리를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늦잠도 자보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집안일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푹 쉬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가니 정말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안정적인 태교를 하면서 점점 살이 쪘습니다. 처음 친정에 갔을 땐 비쩍 말라 있었거든요. 먹고 싶었던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친정에서는 마음껏 먹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살이 찐 거 있죠. 처녀 때 몸무게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저는 다시 건강해졌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해졌어요. 정말로 시댁에 계속 있었더라면 저는 진짜로 유산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느새 출산날이 다가왔고 남편은 저와 병원에 가서 쭉 함께 있어줬어요. 그땐 정말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비록 과거에는 나를 속상하게 했어도 엄마와 인연을 끊겠다고 할 만큼 변했고 우리 아이를 함께 보살필 동반자가 될 테니 함께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무서웠지만 아기를 만난다는 희망 하나로 고통을 견디며 결국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남자 아기였어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기절하듯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친정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김서방은 잠깐 마실 거 사러 갔어. 그랬어. 그리고 내가 사돈한테 연락했어. 손주 보러 오라고. 뭐? 엄마가 왜? 그래도 낳았는데 봐야 하지 않겠어? 어머님은 내가 유산한 줄 알아. 그런 거짓말은 왜 했어? 그런 사정이 있어. 엄마는 몰라도 돼. 아휴,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오시겠대? 달려오고 있다던데. 엄마, 그럼 잠시만 나가 있어 줄래? 어머님 오시면 한바탕 난리 날지도 몰라서 그래. 그래,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가 나가 있으마. 저희 친정엄마는 제 눈치를 보시며 병실을 빠져나가셨고 잠시 후 제 남편이 병실에 들어와 어리둥절하며 묻더라고요. 장모님 어디 가셨어? 여보, 어머님이 오고 계셔. 뭐? 엄마가 연락했나봐. 장모님이 우리 엄마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지? 상견례 때 주고받았잖아. 아무튼 우리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걱정 말고 몸 추스려. 우리가 뭐 죄 지었어? 우리 아기 지키겠다고 한 짓인데. 난 떳떳해.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잠시 후 시어머니가 병실에 난입해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애를 낳았으면 말을 해야지. 그리고 너 유산이라며? 못 낳는다며? 어머님, 그게요.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가로막으며 해명했습니다. 내가 그러자고 했어, 엄마. 아들,
대체 너 왜 그래?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 사람은 잘못 없어. 내가 유산했다고 거짓말 하라고 한 거야. 대체 왜? 엄마가 자꾸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언제? 몰라서 그래? 임신한 사람 끊임없이 일시켰잖아. 나도 내 아기 지키고 싶었어.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해? 엄마가 손자 보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얘가 그러자고 했으면 네가 말렸어야지. 어떻게 네가 나서서 그러자고 해?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거짓말한 거 후회 안 해. 그게 최선이었어. 안 그러면 진짜 내 아들 잃을 뻔했다고. 어떻게 그런 괘씸한 말을 엄마한테 해? 그러니까 내 아내 괴롭히지 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너 엄마한테 그 말 하는 거 후회 안 하겠어? 아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 수가 있어? 아무튼 내 손주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게 왜 엄마 손주야? 내 아들이지. 내 손주지. 내가 며느리한테 한약 먹여 겨우겨우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낳지 그래? 야 이놈아, 엄마가 어떻게 낳아? 그러니까 엄마가 못하는 거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나 같은 놈한테 시집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구박하고 괴롭히면 어떡해. 그렇다고 엄마를 속여? 에라이 나쁜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엄마가 나 키워준 건 고마워. 근데 나 성인 된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이제 아들까지는 애 아빠야.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휘둘려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내 아내랑 아들한테 관심 끄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뭐라고? 너 그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우리 착한 아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제가 저렇게 만들었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지. 어디서 내 아들을 조종해? 야, 너 이리 와봐. 엄마, 그냥 우리 인연을 끊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내 가족 지켜야 하니까. 이게 진짜... 저에게 달려오는 시어머니를 남편이 완강하게 말렸어요. 그러니 분이 안 풀린 시어머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참 동안 욕을 하셨어요. 화가 나신만 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자가 몰래 태어났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니 다시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시어미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신랑이 그러자고 해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 뭐가 힘들어? 대체 네가 뭐가 힘든데? 집안일 그까짓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낑낑대냔 말이야. 네가 지방 교육을 못 받은 걸 왜 힘들다고 하냐고. 그럼 저 다시 어머님 댁 들어가도 계속 그렇게 시키실 거예요? 이젠 더 시켜야지. 네가 지금 나한테 엿먹인 거 생각하면 곱절은 해야지. 괘씸해 죽겠는데. 그럼 저 어머님 댁 안 들어갈래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우리 애 잘 키우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네가 언제 사람답게 안 살았니? 흔한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러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도 한번 못 간 제가 사람답게 사는 거였나요? 저는 언제나 어머니 감시하에 움직였다고요. 못난 며느리 거둬줬더니 은혜를 이렇게 갚아? 그동안 내 집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뭐가 어째? 그게 뭐가 공짜예요?
제가 하는 집안일, 사람 써도 달에 최소 150은 받아야 돼요. 제 노동을 왜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럼 내 돈 받으면 집안일 할래? 아니요. 그냥 저 어머니 며느리 안 할래요. 억만금을 줘도 싫으니까 저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손주는 어머님 손주이기 전에 제 아들이거든요. 그깟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약 사준다고 제 아들이 어머님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고집 부리면 저 경찰에 제 아들 뺏어간다고 신고할 거야. 제 뱃속에서 9달 품고 난 제 아들이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너 말 다 했니? 내 손주를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리고 너,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했지. 언제 출산 숨기랬어? 너 이것도 범죄야? 네? 그렇다면 그냥 감옥 갈게요. 대신 저희 아들 보지 말아주세요. 네가 지금 나한테 손주를 보지 말라고 했어? 이런 배응망덕한 년. 시험 이름 무시하겠다 이거야? 저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이랑 떨어져야 제가 살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깟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예의라는 것도 몰라? 네, 저는 예의 몰라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시는 척하고 살림잘하고 출산잘하는 그런 며느리 찾아서 사세요. 내가 아들을 잘못 보냈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피했어야 했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며느리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까 싶어서 결혼 허락한 건데 네가 그런 일 줄은 몰랐다.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그리고 손주 우리한테 주고 가. 저랑 남편은 사이 좋은데 왜 어머님이 멋대로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세요? 그리고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왜 멀쩡히 엄마 아빠를 뺏어가려고 하세요? 어머님 지금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분이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니까 눈독 들이지 마세요. 우리 손주야.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저희 인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나한테 통보질이야. 너 여태껏 여우같이 신랑 꼬셨잖아. 나만 썩 빼놓고 둘이 살려고? 어림도 없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 둘이 나가서 사는 꼴 나 못 본다. 어머님이랑은 말이 안 통하네요. 나가주세요. 저 몸조리 해야 돼요. 무슨 몸조리? 우리는 애 낳자마자 바로 반띠라고 그랬어. 어머님, 도시에서 사셨다면서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니까짓 게 시험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내가 같이 있어서 살림을 곧잘한 거야. 어머님이 변하시지 않으면 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하면서 있으면 됐지. 뭘 이렇게 유난을 떠니? 난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어머님 댁에서 산후조리 하면 저는 회복할 틈이 없을 거잖아요. 지금도 멀쩡한 거 봐라. 더 산후조리가 필요해? 시어머님이랑 말다툼이 길어지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나서서 엄마, 여기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끌고 나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발악하시면서 난동을 부리시길래 병원 경비원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저와 헤어지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하시구나 싶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거짓말한 게 죄송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보니까 다시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예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나 봅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떨어져 지내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다시 병실에 와서 저에게 괜찮아 하며 물었어요.
나 때문에 어머님이랑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왜 당신 때문이야? 엄마도 이참에 바뀌어야지. 언제까지 며느리 닭달만 하고 살 거야?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한테 잘했어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 몰래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왜 멀쩡한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래도 좀 미안하네. 미안해하지 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기랑 같이. 그 후로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모은 돈으로 대출 조금 받아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저희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이 기어다닐 때까지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문자가 하나 왔죠.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다시 생각해보마. 시어머니는 저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어머니를 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딸을 낳았다면 이렇게 연락을 하셨겠어요? 아마 저를 며느리 취급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저까지 놀랬죠. 바로 남편이랑 아기 들쳐매고 병실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걸 퇴근하신 시아버님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 몇 시간 정도는 혼자 기절한 상태로 계신 거였죠. 그 나이 대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고혈압, 뇌졸중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앙금이 모두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프니 괜히 마음이 안쓰러워지더라고요. 직접 병간호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남편 통해서 죽이나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해서 보내주었어요. 다행히 병세가 위중한 편은 아니라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며느라. 어머님? 내가 미안했다.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생각해보니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저도 잘한 건 없죠, 뭐. 그나저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가 끓여준 죽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이번에 죽을 고비를 한번 겪게 되니 그동안 너한테 잘못한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 입원하면서 너한테 많이 반성했어. 그래서 그런데 이 시험이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제는 합가도 강요 안 하고 내가 절대로 관여하지 않으마.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들이든 딸이든 뭐가 중요해? 손주가 다 똑같은 손주지. 너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시죠? 손주는 괜찮은데 너가 너무 보고 싶더라. 우리 같이 사는 동안 정이 많이 들었잖니. 그때 너한테 잘해줘야 했는데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그냥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 너무 미안했다고. 그럼 시간 나면 한번 오세요. 저희 집 주소는 알고 계시죠? 아니야. 너희가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나는 충분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또 약해져서 손자를 데리고 어머님 댁에 갔어요. 수척해진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안 와도 된다니까. 여기 왜 왔어? 손주 처음 보시죠? 처음 봐.
정말 예쁘네. 네가 잘 키웠다. 가끔 손주 보러 오셔도 돼요. 제가 늘 집에 있으니까요. 말만이라도 고맙다. 내가 그럴 면목이 있나 싶어.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아들의 돌잔치에도 오셨고, 그 이후로도 저희는 아주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낸답니다. 이제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고, 집에 오라는 소리도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많은 변화죠. 저도 이제 시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마음을 바꾸셨는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서로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날이 올까요? 그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께 사연을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그것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들은 고부관계가 평탄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감사합니다.